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0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미준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미준 라이브 무료 특강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팅 보시고요. 이미 2,000명이 넘는 구독자 그리고 기존의 미준 멤버분들께서 수강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제가 한국에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 참여해 주신 분의 수가 300명이 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2,000명 가까운 분들께서 이미 좀 신청을 해주셔서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다음 주 강의 정말 준비 잘해야겠구나 책임감이 좀 느껴지고요. 이번에 원래 1,000명만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요. 무료 특강은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요. 무료 특강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기 아래에 팬딩 고객센터 연락처를 공유해 드리니까요. 이메일 주소 나와 있고요. 또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객센터 운영 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특강 주제는요. 2024년 하반기 미국 주식 필승 전략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는 사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슬슬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제는 조금씩은 우리의 주식 전략의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은요. 하반기에 미국 증시의 리스크 그리고 잠재적인 기회를 함께 좀 분석을 해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필승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준 탑픽을 15종목을 새롭게 선정을 해서요. 물론 이제 기존 종목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종목을 포함해서 15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7월 16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미준의 첫 번째 특강이죠. 무료로 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화요일 특강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어제 미국 증시의 그 현황은 좀 색이 칙칙하죠. 그래서 선명한 색이 별로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가 시장을 이끄는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메가테크 종목이 조금 부진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주도주가 힘을 내면서 어제도 다행히 플러스로 S&P 500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13% 떨어졌고요. S&P 500은 플러스 0.07, 마지막으로 나스닥이 0.14% 상승하면서 최근에 나스닥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어제 소형주를 보시면요. 0.45%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아직도 시장의 주도주는 변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수혜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는 계속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는요. 욕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Fear and Greed 인덱스가 52에 머물러 있잖아요. 조금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제 시장 폭이 조금씩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형주의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주가의 상승 추세가 가장 좋았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레모네이드가 8.40%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미준 탑픽 중에 하나죠. 5.17% 급등했습니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조금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픈도어가 플러스 4.97, 업스타트 플러스 4.39, 테슬라가 3.71% 추가적으로 올라갔고요. 로쿠가 플러스 3.43, 아이온큐 플러스 3.39, 크리스퍼 플러스 3.38, 애쉬 플러스 2.96, ARKB가 2.50%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2.48%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어제 하루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의 이름입니다. 버진갤럭틱이 9.97% 급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앨범알이 보이는데요. 8.75% 하락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리튬을 판매하는 엘버말이라든지 가장 아래에 있는 SQM 같은 종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UIPS가 마이너스 6.94, 월프스피드 마이너스 5.73, 깃랩이 마이너스 5.26,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4.84, 데이터독 마이너스 4.36, 모비라이 마이너스 4.10,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3.90, 몽고DB 마이너스 3.69, 다큐사인 마이너스 3.57, 옥타가 3.48%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다. 이 부분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도 4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는데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5.17%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가 플러스 3.71, 엔비디아 플러스 2.48, 비트코인이 2% 올라가면서 58,770회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0.34, 메타 플러스 0.13, 우버 플러스 0.10, 아마존 플러스 0.03, SMCI 마이너스 0.41, 팔란티어 마이너스 1.12, TSMC 마이너스 1.13,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44%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요. 오늘부터 우버는 탑 12에서 빠진다. 따라서 내일부터는요. 우버가 제외된 탑 11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 리스트는요. 조만간 미준 탑 15으로 바뀌겠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첫 번째 기사는요. 조금 흥미진진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버핏 지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준 방송에서는 한 3년 전에 한 번쯤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버핏 지수, 워렌 버핏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로 알려진 워렌 버핏 지표가 버핏 지수가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022년 약세장에서 관찰된 수준을 뛰어넘어서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굉장히 좋지 않은 불길한 뉴스죠. 자, 일단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요.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주식시장의 모든 그 상장돼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 국가의 경제 규모로 나누는 거죠. GDP로 나누면 그게 바로 버핏 지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 버핏 지수가 높다는 건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 지금 시가총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요.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확장돼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2022년 약세장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었다. 좋지 않은 소식인 거죠. 7월 5일 날 미국은요. 이 비율이 196%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 138.4%였고요. 그리고 주택 위기, 이거는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2007년 10월에 106.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참고로 버핏 지수는요. 미국 전체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을 미국의 국내 총생산과 비교해서 계산한 지표로서 이 비율은요.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라든지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 버핏 지수만 보면 굉장히 불길하다. 지금은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이 지표가 만약에 전체 시장 하락에 전조로 작용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된다.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막 흔들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ETF가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예측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 지수를 왜 워렌 버핏 지표라고 부르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2001년도에 포춘 에세이에서 이 지표를 소개하면서 아마도 특정 시장의 밸류에이션 상태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좋은 척도가 바로 이 버핏 지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이렇게 국내 총생산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이 지표를 버핏 지수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요. 자,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의 비율은요. 시장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버핏 지수가 100% 미만이면 저평가다. 그리고 만약에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현재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나 확대돼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요, 이 지표가 2021년 2월에 200%를 넘어서면서 굉장히 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말부터 베어 마켓이 시작이 됐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측력이 있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한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지표는 금리와 같은 거시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마다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두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금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미국은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그렇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약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럽의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교하면요, 가장 커다란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테크주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테크주들은요, 밸류에이션이 나머지 산업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올라가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똑같은 이 경제지표만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버핏 지수는 미국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유럽은요,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할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 투자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특정 종목에 너무나 많은 자금을 넣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인공지능 수혜주만 들고 있으면 됐잖아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전략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만 올인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요, 현금 비중의 확보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체 자금의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면서 현금이 있다는 것은요, 완전히 딴 세상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손해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돈이 1억인데 1억을 전체 주식시장에 넣어놓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2024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10% 다시 급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는 1억에 10%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저처럼 뭐 10%나 뭐 20%까지도 현금으로 갖고 있게 되면요, 1억 원 대신 8천만 원만 주식시장에 넣어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식시장이 10% 급등하게 되면요, 800만 원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올인할 때에 비해서 200만 원 손해보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200만 원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대신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가 차트를 아무런 고통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한 20%만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기분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마법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꼭 확보하고 계셔라,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도 3.71%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이제는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단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모멘텀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1%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거의 265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65달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206달러를 찍고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206달러 이후에는요, 이렇다 할 저항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저항선이 바로 265달러거든요. 따라서 이제 첫 번째로 전고점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막히게 될런지 뚫고 올라갈런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10일 연속 상승과 함께 폭발하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 거래량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또 다른 저항선을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AI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에 몰려있던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사실 최고의 주도주였잖아요. 이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IBKR이 나오는데요. 이 거래 플랫폼에서 테슬라 주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화요일날 테슬라 주가는요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전설적인 채권 시장 펀드 매니저인 빌 그로스는요 X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가 밈 주식처럼 행동하고 있다. 따라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테슬라는요, 주식과 옵션에 걸쳐서 총 589.6만 건의 거래를 기록하면서 지난 5일의 거래일 동안 IBKR의 플랫폼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25개 종목 중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IBRK 수석 전략가 스티브 소스닉은요, 화요일에 테슬라가 드디어 돌아왔다라고 얘기했고요. 주식과 옵션 활동 모두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요, 지난 10일 동안 187달러에서 262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예상보다 나은 2분기 납품 보고서,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진 덕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주식은 테슬라고요. 두 번째가 아직은 엔비디아죠. 세 번째가 AMD고요. 네 번째로 애플이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 SMCI, 그 아래 아마존도 나와 있고요. 암홀딩스 그리고 메타가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있죠. 팔란티어, TSMC 그리고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지난 한 달간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뭔지 여기에 대한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엔비디아고요. 세 번째에 보시면 테슬라가 나와 있죠. 무려 1.59 빌리언 엄청난 금액을 지금 테슬라에 쏟아붓고 있는 투자자들이 바로 한국인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매수한 종목도 테슬라가 많았지만 매도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의 매도 물량이요. 1.8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많이 팔았죠. 2.7 빌리언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매수량과 매도량을 비교해 봤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올라가서 다시 보시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수가 3.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매수가 1.5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도량을 보면 엔비디아는 2.7 굉장히 적은 수치고요. 테슬라는 1.8 따라서 이 매수량에서 매도량을 빼서 순 매수 상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아직도 1등이죠. 자, 그런데 테슬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달간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정리한 사람들이 새로 산 사람보다 많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지난 한 달간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안타까운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206달러가 정고점이었거든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모멘텀이 좋아지는데 이 부분보다는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부분에 물려 있었던 이런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살펴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번 테슬라 거래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아티클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 아티클 읽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로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거든요. 그 결과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슬라는요, 전분기 대비 차량 판매가 회복되고 있고요. 채널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테슬라가 비즈니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이 메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요, 낙관적인 투자자들이 에너지 저장 판매의 강점을 강조할 것으로 믿는다. 이 얘기는요, 최근에 발표됐던 배송량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 비즈니스 쪽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작년 대비 100%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분기에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성장 동력의 하나가 추가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리프레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모델 2의 출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성장으로 돌아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는요. AI 및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요. 사실 전기차보다는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기업과 지금 주가 흐름이 조금 다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베어들은요, 여전히 마진과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AI, FSD 수익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진하고 밸류에이션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FSD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는 FSD, AI 플랫폼의 가치가 테슬라 주가가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조정되기 시작할지에 대한 열쇠라고 믿는다. 전기차만 가지고는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절대 유지할 수 없죠. 따라서 키는 FSD 그리고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펜하이머는요, 테슬라를 물리적 세계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및 AI 분야의 선도적인 테크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FSD 수익화를 위한 회사의 전략을 여전히 불확실하다. 따라서 그 가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테슬라의 잠재력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들은요, 테슬라가 현재의 FSD 구독 모델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월 $99의 구독료 그리고 35%에서 50%의 순 마진을 기준으로 하면요, FSD 완전 자율주행 사용자 500만 명당 갭 EPS가요 0.6에서 0.85달러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는요, 현재까지 63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얼마나 많은 차량이 판매될런지, 그리고 테슬라 말고 다른 브랜드의 이 FSD 구동 모델을 판매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오펜하이머의 분석가들은요, 잠재적인 로보택시 차량 모델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대체하는 가치를 1마일당 0.6달러로 계산하고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격을 이 정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동률은 40%에서 60%, 순 마진은 35%에서 50%를 가정하게 되면요, 차량 10만 대당 갭 EPS가 0.4에서 0.9달러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지금 오펜하이머가 예상한 것 중에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FSD 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0.85달러 정도 추가될 수 있다. 500만 명당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요, 차량 10만 대당 0.9달러 정도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는 추가되는 EPS가 작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500만 명이 구독을 하면 0.85달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000만 명이 구독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요, 1000만 명이면요, 사실 토요타가 1년에 최대 판매하는 대수입니다.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렇게 되더라도 1.7달러가 올라갈 뿐이죠. 그리고 테슬라의 PER을요, 제가 50배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정말로 막 판매가 신나게 되면요, PER이 50배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1.7 곱하기 50이면 85달러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FSD가 1000만 명이 구독하게 되면 85달러 정도 추가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완전 주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억 명을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17달러 곱하기 PER을 50배 하게 되면요, 무려 850달러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의 완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가늠할 수 있는 주가의 상승 추세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 로보택시인데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조금 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집니다. 자, 앞에 기사에서 10만 대를 운영하게 되면 테슬라가 0.9달러의 EPS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PER을 똑같이 50배를 부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테슬라의 PER이 떨어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0.9 곱하기 50배 하게 되면 주가가 45달러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710만 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버와 함께 일하고 있는 드라이버의 수가 700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자,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700만 대가 넘는다, 710만 대까지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요, EPS가 무려 63.9달러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같은 PER 50배를 적용하게 되면요,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3190
3,195달러가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3,195달러가 추가되면 당연히 10버거가 넘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10버거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중한 그런 투자의 기회가 바로 로보택시 FSD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는요,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에 불과합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되 이러한 잠재력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역시도 투자 자금을 추가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메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광고 지출 조사를 해본 결과 메타가 구글을 제치고 이 광고 분야의 최고의 수혜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반가운 뉴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메타는 지난 4분기 동안 플랫폼의 광고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최근에 어닝 발표를 보면요. 사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메가테크 기업 중에 가장 성장률이 도드라지는 이러한 기업이 바로 메타였잖아요. 광고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즈가요. 6월 분기에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실적을 발표할 때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가오는 6월 분기도 그렇고요. 2024년 내내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일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메타 자산에 대한 광고 지출의 모멘텀이 워낙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웨드부시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스콧 데빗은요. 메타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480에서 무려 570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목표 주가는요. 현재 주가가 530이기 때문에 7.5%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올해 말까지 이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것은요. 200여 명의 디지털 광고주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일요일날 보고가 됐는데요. 이거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핀터레스트 역시도 광고주들이 지출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빗이라는 전문가는 해당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44달러에서 46달러로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이 두 종목은 즉 핀터레스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광고 계획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설문조사 응답자의 무려 45%가 올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지출을 10% 이상 늘릴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따라서 소셜미디어 쪽에 광고를 늘리겠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무려 10% 이상 늘릴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35%는 알파벳과 같은 검색 플랫폼에 대한 지출을 비슷하게 늘릴 것이다 라고 계획했습니다. 자, 따라서 45% 대 35%이기 때문에 알파벳보다는 이 소셜미디어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결과가 엇갈렸다. 스콧 데빗은요. 기대치 대비해서 검색 광고가 유튜브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튜브는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메타에서는 모멘텀이 커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북미 광고주들이 밝힌 6월 분기 광고 지출 성장률은요. 이 소셜미디어 회사가 3분기에 보고했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데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좋은 어닝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스콧 데빗은요. 올해 광고주의 88%가 메타 자산에 대한 지출을 늘릴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 전체 지출 전망은 매우 건전하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콧 데빗이 메타의 목표 주가를 20% 가까이 올린 건요. 매출과 수익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그는 6월 분기 매출 전망치를요. 2% 가까이 높인 384억 달러로 조정했고요. 주당 현금 순이익은 6.18달러. 그리고 또한 2024년 매출 전망은 1% 올려서 1,593억 달러로 또 주당 순이익은요. 25.6달러로 예상했습니다. 자, 여기 주당 순이익이 25.60달러고요. 목표 주가가 570이잖아요. 따라서 570달러 나누기 25.60 하면요. 멀티플이 22.3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스콧 데빗은 메타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22배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다른 분석가들이 실시한 광고주 설문조사에서도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윌리엄 블레어에서 일하고 있는 랄프 샤카트가 나오는데요. 7월 1일에 자신이 설문조사한 75명의 광고주 중에 약 60%가요. 소셜이 가장 중요한 채널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3월 분기에 41%에서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한 대형 광고 구매자는 올해 메타 플랫폼에 대한 지출을 24%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릴스는 오랜 광고주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출시한 왓챗과 마찬가지로 해당 광고 구매자의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이 릴스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도드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제가 올해 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요, 광고를 위주로 하는 이런 비즈니스한테는 호재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요, 유로 2024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축구 경기 중에 가장 커다란 이벤트 중에 하나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미국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벤트 덕분에 아마도 광고주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남아있다. 따라서 광고에 집중하는 비즈니스는 올해 좋은 어닝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번째 호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 미존 탑 12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 어제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았습니다. 5.27% 급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주가 수익이 무려 22.56%를 찍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 그리고 어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이온 주입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공급업체가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온 주입 솔루션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반도체의 그 웨이퍼 있잖아요. 기판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웨이퍼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더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점점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웨이퍼의 생산 대수가 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면요. 이온 주입 솔루션이 점점 더 많은 호황을 입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투자 논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중요한 기업인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요. 2024년 2분기 예비 재무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엑셀리스는 이제 2억 5,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1.38달러 이상의 EPS를 예상한다.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발표했던 매출 가이던스는 2억 4,500만 달러였고요. 그리고 EPS는요, 1.3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반기 실적은요, 상반기보다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4분기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물론 이러한 예비 재무 결과는 경영진의 추정치고요. 해당 분기의 최종 실적은 2024년 7월 31일에 공개적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어닝인 7월 30일 날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CE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러셀 로우 사장 겸 CEO는요, 전 세계 칩 제조업체들이 엑셀리스의 퓨리온 플랫폼에 계속 의존하면서 견고한 분기를 보내고 있다. 엑셀리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고 다가오는 2024년 투자자 행사에서 시장의 기회라든지 성장 전략 그리고 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엑셀리스의 2024년 투자자 이벤트는요, 7월 11일 내일이죠. 내일 개최가 됩니다. 여기 링크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에서 정리해 놓은 것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제가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좀 정리한 글이거든요. 첫 번째로 모멘텀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바이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죠.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을 보시면 스트롱 바이까지 올라갔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무려 17가지가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밸류에이션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5년 평균이 22.7배인데 지금 현재 22.5배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 평균이니까 좋은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요,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지난 1년 이상 굉장히 좋지 않은 암흑기를 보냈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어닝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PE 레이쇼에서
따라서 이 분모에 있는 어닝이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렇게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 그리고 잉여현금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계가 침체기를 겪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엑셀리스의 매출은 23%나 성장한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23.5% 정도를 찍고 있고요. 잉여현금 흐름은 12%의 마진을 지켜내고 있죠. 자, 그리고 2025년 내년 정도가 되면요. 영업이익은 26%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 현금 마진은 25%를 찍을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죠. 반도체 섹터의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 따라서 이제 바닥을 찍고 성장이 시작되는 좋은 진입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요. 이온 임플란트 TAM입니다. 토탈 애드레서블 마켓이죠. 따라서 어떤 시장이 있는지 분류를 해놨는데요.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은 36% 파워 디바이스입니다. 따라서 전력 쪽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제너럴 머추어. 따라서 이게 기존의 반도체 시장을 얘기하는데요. 무려 27%입니다. 따라서 이 27%가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죽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살아나면서 드디어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뭐 그 밖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16% 그리고 어드밴스 로직은요. 첨단 반도체인데 AI가 여기 들어가겠죠. 13%를 담당하고 있고 또 센서 부분이 8%다. 따라서 골고루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이 바로 이온 임플란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임플란트 시장의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가 발견되는데요. 지난 몇 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 자동차의 도입이 이러한 반도체 부분의 성장의 핵심이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성장 동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ADAS, 우리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스마트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도착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요. 엑셀리스가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5G라든지 사물 인터넷 시대도 역시 한꺼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정교하게 웨이퍼를 만들 필요가 있죠. 따라서 계속해서 이 이온 주입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라지 랭귀지 모델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쪽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탈글로벌화 그리고 정부 인센티브에 힘입어서 향후 몇 년간 지리적인 팹, 공장이 미국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이온 주입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의 호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전기자동차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가장 커다란 TAM 시장은요. 역시 전력 반도체거든요. 따라서 지난 1, 2년간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회복감이 느껴지고 있죠. 따라서 이 분야가 다시 성장을 시작한다면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는 하나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리적인 확장입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나 지나치게 중국 쪽에 의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 지역적인 확장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제가 6월 27일 날 이 기사를 통해서 엑셀리스가 일본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 엑셀리스 테크놀로지를 선택한 이유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7월 1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홍보드립니다. 제가 미준 무료 특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2024년 하반기에 대한 미국 주식 필승 전략을 듣고 싶은 분들은요. 반드시 미준 무료 특강을 신청해 주시면 7월 16일 날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특강 함께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